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근데 이거는 자소서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리더십이 있다는 걸 인사 담당자 대부분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막 쓰다 보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저번 주도 면접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모 기관에서는 AI 면접에 대한 동영상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 기관에서는 서류 전형도 카페 합격자 자소서 그게 합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의미 그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는 가장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고 있죠. 서서히 시작되고 일부 공공기관은 서류 접수를 코레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이 일부가 나왔고 이제 9월이 본격적으로 되면 삼성이라든지 다양한 대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공채를 시작합니다. 물론 현대차나 이런 데는 상시, 수시 채용 형태로 계속 나올 거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가 자기소개서를 이제는 써야 된다. 그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생각보다는 가장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고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어려워하는 이유가 자기소개서가 통과가 안 되면 다른 전형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쓰면서 조금은 미리 좀 체크해야 되고 주목해야 될 거 또 5가지만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제가 저번 주도 면접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도 모 기관에서는 AI 면접에 대한 동영상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모 기관에서는 서류 전형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꼭 주목해야 될 5가지. 그래서 물론 쓰는 스킬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고 미리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그 5가지를 지금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소재가 항상 보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재를 자꾸 돌려막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과대표 체육대회를 적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항목에서는 과대표 축제, 과대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못 쓰는 겁니다. 왜? 과대표를 하나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못 쓰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경험에 돌려막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들이 자꾸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경험 베이스 질문들이다 보니까 경험이 계속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항상 매번 제가 얘기했지만 경험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그 답이 경험인데 그 경험에 대해서 정리를 너무 안 하셨다는 거.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전지사도 붙여놓고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속에는 그때 있던 과대표 체육, 과대표 롯데리아 알바, A봉사활동, 캡슐 디자인 이런 거 적고 그 밖에는 그때 있던 에피소드를 자꾸 적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험에 대해 자소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욕심 버리고 그 다음에 회계 파트인데 꼼꼼함에 갖다 놓고 내 장점을 내 경험을 찾는 이런 것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질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경험을 전지사다 붙여놓고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자꾸 묻기 때문에 그러면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자꾸 큰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리더십이 있습니까? 예, 저 과대표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소서는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리더십이 있다는 걸 인사 담당자를 설득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과대표에서 이거보다는 더 좋은 거는 과대표 체육대회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서비스 마인드가 있습니까? 예, 롯데리아 알바할 때 이런 고객 크레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보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아니고 큰 경험 중심으로 많이 적었어요. 아예 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있습니다. 과대표나 이런 거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가가 안 맞다는 거. 팀플에서 리더에서 잘합니다. 이런 것들로 안 맞아요. 그리고 팀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피소드로 자꾸 써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는 두 번째는 큰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를 소재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경험 정리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전제에서 동그라미에는 큰 경험을 적고 그 밖에는 에피소드를 적으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큰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로 증명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다양하게 뭐 제가 몇천 장씩 뭐 읽다 보면 뭐 지금까지 한 30만 장 읽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뭐냐 하면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상황이나 과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뭐 캡슨 디자인인데요. 그때는 주제가 뭐였고요. 팀원은 몇 명이었고 이렇게 친절하게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과정으로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그 상황이나 과정 생각이 안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의도는 알겠어요.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 인사 담당자 면접관은 상황 과정 생각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이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나 과정 생각은 한두 문장이면 끝납니다. 캡슨 디자인인데 이런 주제인데 제가 리더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끝! 그래서 제가 첫째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런 장점만 말하는 회의를 해봤고요. 이런 방식으로 소통을 해봤고요. 이렇게도 해봤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는 게 더 중요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에 궁금해한다. 왜 궁금해하냐?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더라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이게 영향입니다. 경험의 크고 작음이 영향이 아니라 그게 영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자꾸 적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구체적으로 안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으면 왜 구체적으로 안 적었냐고 그러면 그거는 면접 때 질문하면 그때 답변하려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적어가지고 면접까지 못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세요. 세 번째는 상황이나 과정,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충실하게 그 분량이 제일 많아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엄밀히 말해서 자꾸 글쓰기로 우리가 자꾸 자기소개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막 쓰다 보면 단어가 생각했네요. 그래서 네이버 가면, 손흥민 골 넣었네? 여자친구도, 옆에 배너에 내가 전에 봤던 원피스가 막 뜨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클릭하고 거기 보다 보니까 자기소개 단어는 정작 안 찾고 거기 가서 다른 시간 소요를 하다 보니까 자소서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는 좀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더니 글로 쓰지 말고 글은 어렵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자고요. 구조. 그래서 뭐 다른 클립에서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소서에 해당 회사에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그대로 뺏겨옵니다. 그래서 워드나 엑셀에다가 질문, 뭐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겠죠. 근데 답은 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 적고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황 설명은 길게 할 필요 없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두 번 해도 돼요. 그래서 2학년들이 말을 정말 안 들었어. 근데 노력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노력 행동 1번, 2번, 3번, 4번 2학년 과대표로 해서 이렇게 설득해봤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봤고요. 체육복 종목도 이렇게 바꿔봤고요. 구체적으로 4번 그 다음 뭐 4번인가요? 마지막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대회 2등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워드라든지 엑셀로 아니면 A4지에 적어서 정리를 하시면 자소서 끝났습니다. 왜? 경험이랑 마지막 장점을 연결하면 됩니다. 장점 얘기했구나. 마지막에는 장점을 여러분이 하겠죠. 뭐 팀워크를 이끄는 리더십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러면 경험이랑 마지막 장점을 연결하면 돼요. 첫 문장에. 4학년 과대표 체육대회를 통해서 남다른 리더십이 저희 장점이 됐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이렇게 했고요. 둘째 이렇게 했고요.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글로 쓰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개요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논술로 가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 가져오고 거기에 대한 답 경험 적고 상황 설명 잠깐 하고 노력 행동 여러 가지
결과 적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는지 그것만 적으면 A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자기소개서고 이게 면접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 그렇게 이 구조를 만들면 노력과 행동이 좀 충실하게 다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제발 쓰기 힘든 거 아는데 합격자 자기소개서 좀 긁어 모으지 마세요. 근데 합격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실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합격자 자기소개서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보면 되는데 다 같이 보고 있고 유료로 파는데도 제일 많이 팔린 것은 가장 식상한 자기소개서를 자꾸 쓰게 된다는 거. 카페에 합격자 자소서 그게 합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자꾸 뭐랄까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자꾸 접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 다 똑같아진다는 거.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제목이 자기소개서잖아요. 객관화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주관적인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 이걸 쓰라는 거였는데 자꾸 여러분이 합격자 자소서를 참조한다고 그러는데 시간 없어서 뺏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만의 경험,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이야기를 쓰면 돼요. 그리고 그 경험도 거창하고 대단한 경험이 아니고 작은 에피소드도 관계없어요. 하루 이틀 반나절 경험도 관계없기 때문에 본인 경험, 본인 논리, 본인 이야기에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아예 합격자 자소서를 참조한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 처음에는 참조한다는데 시간 없어서 결국 뵙기거든요. 그런데 모를 것 같잖아. 인사담당자 면접관은 10명만 읽으면 뵙겠다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오늘 5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는 전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먼저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두 번째는 큰 경험이 아니고 자꾸 작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야지만 빨리 설득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이나 과정, 생각은 핵심적으로 한 문장으로 줄이고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다양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도 되니까 다양하게 적는다. 네 번째는 글로 쓰지 말고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각각에 써야 될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선택했던 구조가 아니더라도 이제 문장으로 처음부터 만들려는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시는 거 쭉쭉쭉쭉 적고 그걸 자꾸 읽어보시면서 계속 바꿔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답, 합격자 자소서 이런 거 보지 말고 제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 이야기에 주목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가장 체크해야 될, 주목해야 될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써야 되니까 너무,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꺼번에 한 세트를 쓰려는 욕심을 하면 너무 부담 가지시니까 하루에 한 항목씩 이렇게 접근해보는 쓰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부담감을 덜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소서는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맞춤법이 한두 개 틀어지고 되고 문장이 안 이어져도 관계없습니다. 너무 글쓰기로 부담을 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하반기 공채를 하기 전에 자기소개 쓰기에 준비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주목사항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독, 좋아요는 뭐 안 누르셔도 됩니다. 안 누르셔도 관계없고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 역할이고 제 희망, 제 기쁨입니다. 너무 이상하다. 그죠?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